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8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열의 이동 방식과 단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열의 이동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 개략적으로 열의 이동 방식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쪽 벽에 보면 모닥불을 피우고 있죠. 그리고 바닥면에는 보일러 배관이 깔려 있는데 이 배관으로는 뜨거운 물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앉아서 따뜻한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 열의 이동 방식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닥불입니다. 모닥불이나 난로 같은 열이 직접 발생하는 그 근원인 열원에서는 직접 열이 나와서 직접 주변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열이 직접 주변으로 퍼지는 현상을 우리는 복사라고 합니다. 이 복사열 때문에 우리 모닥불 주변에 가서 손을 갖다 대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난로 가까이 손을 가져가 대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복사열을 방출하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복사열은 우주 공간을 지나서 지구까지 직접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열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 보일러 배관 안에는 따뜻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 따뜻한 물은 집안의 바닥 공기를 데우게 되는데요. 바닥 공기를 데우게 되는데 따뜻해진 공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 위로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서 집안 전체가 데워지는 거죠. 집안 전체가 데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 보일러 배관은 바닥면에만 깔려 있지만 바닥면에 공기가 데워진 것이 상승하면서 집 전체가 따뜻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보일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따뜻해진 바닥 공기가 위로 상승함에 따라서 열도 함께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대류라고 하고요. 대류는 주로 액체나 기체와 같은 유동적인 물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뜻해진 액체나 기체는 위로 상승하고요. 차가워진 액체나 기체는 아래로 하강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피잔으로 갈게요. 애초에 뜨거웠던 건 커피 자체입니다. 뜨거운 커피는 그 커피와 맞닿아 있는 커피잔을 데우게 돼요. 자, 이때 커피잔을 데우게 되는 원리가 뭐냐? 커피잔은 고체 상태로 이루어진 물질이거든요. 이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 자체의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커피잔까지 따뜻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고체에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요. 이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발생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열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복사, 대류, 전도라는 세 가지 열 이동 방식을 살펴봤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서로 충돌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한쪽에 활발했던 입자 운동이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주변에 있는 입자들도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식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금속 막대인데 보시는 것처럼 금속 막대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속 막대의 한쪽 면만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가열된 부위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활발해진 입자 운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열 부위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진동을 더 크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입자 간 충돌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렇게 입자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주변 입자의 운동도 덩달아서 활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금속 막대 전체적으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 상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가열한 부위로부터 먼 방향으로 점점 열이 전달되게 됩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해요. 전도는 주변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넣어두면 이 숟가락이 뜨거워지게 되는 현상, 숟가락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팬은 쉽게 뜨거워져야 요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으로 만들어요. 금속은 열 전도율이 높은 물질입니다. 높은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high라고 썼어요. 자, 근데 반면에 손잡이는 금속으로 만들면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주로 만드는데 플라스틱이나 나무는 금속에 비해 열 전도율이 낮은 영어로 low라고 썼습니다.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열의 전도를 활용한 그런 주방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나무 의자보다 금속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금속이 열 전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이 뜨거우면 금속은 쉽게 뜨거워지고요. 주변이 차가우면 금속은 쉽게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금속 의자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액체나 기체같이 유동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은 그것을 이루는 입자들이 직접 이동합니다. 어떻게 이동하냐? 뜨거워지면 위로 상승하고요. 차가워지면 아래로 하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열이 함께 전달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대류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바닥에 깔린 보일러죠. 보일러를 켜면 바닥면 공기만 데워지는 게 아니라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게 됩니다. 대류를 활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에어컨 바람은 찬 바람이니까 아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어컨은 위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난방기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그 따뜻한 바람은 위로 상승할 것 아닙니까? 따라서 난방기는 아래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질을 이루는 입자 운동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것을 복사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이 방출하는 태양 복사열, 일명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아래 그림에다 표시해 볼게요. 태양에서 방출된 복사 에너지가 우주 공간을 지나서 지구로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화살표 위에다가 태양 복사 에너지 또는 태양
복사열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복사예요. 복사라는 현상 때문에 난로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따뜻하죠. 난로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이 직접 느껴지는 겁니다. 모닥불에 손을 갖다 대도 뜨겁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모닥불에서 방출되는 복사열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활용을 한 게 전기난로 열선 뒤쪽에 반사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선이 있으면 그 뒤쪽에 반사판을 이렇게 설치하는데요. 이 열선에서 복사열이 방출되는데 사방으로 방출이 됩니다. 따라서 뒤쪽으로 방출되는 복사열이 반사되어서 앞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그래서 앞쪽에 모인 많은 사람들한테 열이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 이 반사판은 전기난로 열선에서 나오는 복사열을 반사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단열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열의 이동을 활용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열의 이동을 막아야지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단열이라 그래요. 언제 이동을 차단해야 되냐? 바로 보온병. 보온병은 따뜻한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고 차가운 물을 차갑게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죠. 열이 주변으로 다 빠져나간다면 따뜻해지지도 않고 차갑게 유지되지도 않을 겁니다. 단열이 필요한 대표적인 제품이에요. 모든 집에 있는 이중창도 단열에 효과적이고요. 아이스박스도 대표적인 단열 제품이죠. 패시브 하우스는 요즘에 단열 기술이 아주 발달하고 있는데 패시브 하우스는 그런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단열을 아주 잘 되게 만든 단열이 좋은 그런 집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온병의 단열. 저도 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보온병 내부에 이렇게 유리벽이 있는데 그 유리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가 공기가 없는 진공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기가 없는 이 진공층은 열 전도를 차단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열이 전달되는 걸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 유리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중으로 막는 효과, 그러니까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유리벽 중에서 안쪽 벽은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은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반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각 가정의 창문을 기본적으로 이중창을 설치를 합니다. 이중창이 단열 효과가 좋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리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진공층이 존재합니다. 아까 보온병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진공층에 의해서 열 전도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에, 즉 안의 따뜻함을 유지하는데 훨씬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 이동 방식과 단열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